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김여주 박사의 북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부패하거나 돈을 받거나 이러면 깜빵을 보낼 때 그냥 일반 교도소에 보내서 같이 있거든요. 네. 근데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따로 만든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 정치범 수용소 가는 대상자가 주로 대북 간첩이 들어가고 또 그리고 1호 대상은 김일성 독재, 3대 독재 비방하거나 북한 정체제를 비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간다는 예,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서 대북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네. 실제로 뭐 한국 정부가 스파이 조직 운영의 능력이 뛰어나가 미국의 뭐 CIA나 뭐 이런 것처럼 뭐 해외 간첩을 적국에 보내는 그런 수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북한엔 제가 볼 때 한국 정부가 보낸 공식 간첩은 북한 땅 안에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 겁이 나서 뭐 보내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듣기로는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있다고 예, 주장합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창익이 뭐 박헌용이 예. 뭐 하여튼 예, 이런 사람들이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고 그리고 김일성이 해방 직후 이제 전번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힘 있는 사람 뭐 힘내고 돈 있는 사람 돈 내고 지식 있는 사람 지식을 다 내놔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숙청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 땅이랑 가지고 있던 지주 또 자본을 가지고 있던 자본가 예. 이런 사람들 걸 다 뺐고 예. 그다음에 숙청해서 그런 사람들을 지주 자본가라는 그런 부류에 속해서 예. 정치범 수용소에 보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되는 네. 그런 사람들을 간첩이라고 표현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그러니까 북한의 그 김씨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라이벌이 되거나 그렇죠. 세력을 좀 모을 만한 사람을 다 뭐 미제의 간첩이거나 남한의 간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북한은 그러면 상류층들이 참 살아도 불안하겠습니다. 언제 뭐 몰려가지고 저는 가끔씩 가다가 지난번에 뭐 자기 그 고모부 예, 장성택이 장성택이 그때 하는 거를 보고 야 저런 사람들은 불안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 불안함을 어떻게 이기고 사냐. 존다고 처벌받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냥 북한은 예. 김일성 독재가 그러니까 예. 우리 그 해방 직후에 이런 사람들이 자본을 다 뺏어서 뺏은 다음에 예. 그 사람들 노예시키는 이유가 나 외 다른 우리 그 성경 말씀에 나 외 다른 신을 예. 섬기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이 있는 것처럼 예. 김일성이 사실은 김일성이도 기독교 집안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김일성이 엄마가 강반석인데 강반석이 엄마가 그러니까 김일성이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도 기독교 집안인데 그래서 강반석이를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반석 위에 뭐 다져 놓는다, 올려 놓는다 이런 의미에서 강반석이라고 지었는데 그만큼 김일성이 기독교에 대한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이제 자본을 다 뺏은 게 이유가 그겁니다. 나 외 다른 사람을 섬기지 말라. 오직 나한테 충성해라. 이 의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 독재에서 조금만 어긋나거나 체제를 비방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정치범인이라고 부류를 해놓고 묶어놓고 그쪽에 보낸 건데 북한에는 이런 부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범죄를 진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제 범죄자들은 경제범인이라고 합니다. 경제범인이라고. 예, 그래서 정치범인, 경제범인. 경제범인. 예.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를 가면 상류층에 있다가 이제 간첩으로 이렇게 네. 낙인이 찍혀가 온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뭐 예를 들어서 글을 썼거나 아니면 뭐 남한의 방송을 듣거나 그래도 네. 정치범은 거기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아. 그 같이 있는데 예. 이제처럼 그때 당시는 진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남조선이라는 그러니까 일부류는 이제처럼 김일성 독재를 비방했거나 체제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1순위 정치범인이고 두 번째는 삐라가 그때 남포라든가 강원도 그런 국경연선에 삐라가 많이 날아왔습니다. 그
한국에서 보낸 삐라가. 네. 근데 그 삐라를 주지 말고 보이부에 그 바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정치범인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냐면 보이부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보이부. 보이부. 예. 예. 보이부 계통에서 정치범인을 취급을 하고 일반 경제범인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 70~80%는 안전부 여기 지금 개편이 됐는데 보안소에서 경찰서 안전부가 같은 기능이 예, 그러니까 안전부가 보안소를 네. 지금 변경을 했는데 어쨌든 그 보안소에서 그래서 경제범인들을 관할합니다. 북한에 그러면 그 김 박사님이 알기로는 네. 저기 정치범 수용소가 몇 개쯤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치범 수용소가 한 서너 개, 5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쪽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들이냐면 옛날에 예. 그 조상들이 김일성을 반대했던 말하자면 그 간첩이라던가 뭐 어쨌든 김일성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자손들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강원도 연선 쪽에 삐라가 이렇게 날아왔는데 예. 그때 당시 그 지역에서 사는 친구가 전화 와서 이야기하는데 삐라의 사명은 그 삐라를 주어서 보는 당시 그 삐라의 사명이 끝난다. 예. 그만큼 그 삐라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바라는 의미고. 근데 그 삐라를 보지 말고 산에서 주었을 때 무조건 보이브 갖다 바쳐라. 예. 근데 그거 주우면 누구든지 사람이 그 본능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궁금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보는데 그걸 봤다고. 예, 그걸 봤다고 또 거기 가져가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져가고 그리고 또 80년대까지만 해도 탈북 행렬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월경자도 정치범 수용소에 보냈습니다. 예.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정치인 수용소가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네. 운영 형태, 방법, 관리 주체에 따라 네. 뭐 좀 한 몇 가지의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일단 지역별로는 평안남도에서 네, 개천, 있습니다. 예, 북창, 개천에 있습니다. 예. 북창, 한경도에서 요덕, 우리가 지금 요덕 스토리 이런 네, 걸로 네, 요덕을 네, 네, 많이 네. 알고 있죠. 예. 그다음에 한경북도, 화성, 회령에도 있네요. 해령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 경제범인 수용소고 기존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거기에 좀 몇 명쯤 들어가 있다고 북한에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6개 수용소에. 예.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회령에는 폐쇄가 됐네요. 폐지가 됐습니다. 정치수용소는. 예, 예, 폐지가 정치수용소는 됐습니다. 폐쇄가 예. 됐고 현재 5개인데 90년대 초반에 폐지가 예, 한 됐습니다. 작게는 15만에서 크게는 20만 정도. 네. 그러면 5개에 20만이면 한 개에 4만 명 예, 그 꼴로 정도입니다. 있는데 예. 3만 명 아니면 4만 명.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만 명 아니면 4만 명이 사는 거는 거대한 실제 뭐 한 개 시골 군 정도 인구인데 작은 시 정도인데 그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까? 거기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치범 수용소 안에도 지금 탈북민들 가족이라던가 탈북민 중에도 간혹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탈출해 나온 분이 정치범 몇 분- 수용소에서도 탈출을 한 사람이 계십니다. 있습니다. 대단한 예. 분이네요. 계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로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면 일단 못 나온다. 일반적으로는 예, 일반적으로 못 죽어서 나옵니다. 나온다. 예, 거기서 뭐 죽어서도 못 나오고, 그래서, 예. 그냥 거기서 뭐 묻어버리겠죠. 시체를 거기서 예. 묻어버리니까 죽어서도 못 나온다. 이런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도 이제 부류가 있습니다. 대북 간첩 부류, 그 다음에 또 조상이 어떤 간첩질 했거나 뭐 큰 자본가 했거나 지수 뭐 하여튼 이런 계층의 후손들이 또 그 두 번째 부류 1단계부터 이런 부류를 이제 구성해 연자제, 구성해 놓으면 이런 부류가 있고 또 이제처럼 남조선 라디오를 들었다거나 삐라도 받고 남조선 라디오를 들었다거나 또 군대에서 또 전년 그 전방위 부분에서는 그런 부대에서는 간혹 남조선 삐라를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 예, 그리고 그 대남에서 나오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노래도 뭐 불렀다거나 어쨌든 그 80년대까지만 했던 남조선이라는 그 말만 해도 이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 그 대상이 된 겁니다. 이런 부류를 따져서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도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치범 수용소 안에 일단 들어가면 그거는 그러면 가족들이 다 갑니까? 아니면 혼자서 개별 단위로 잡혀갑니까? 북한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거는 가족 전체를 다 보냅니다. 가족 전체를. 예. 그러면 가족이 통째로 잡혀가면 가족이 그 안에서 같이 생활은 합니까? 같이 생활 못 합니다.
따로따로 남녀별로 다 흩어져가. 예. 부부도 같이 생활 못하게 하고 남녀를 다 분리시켜놓고. 예. 예.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오전에만 예. 학교 공부하고 또 오후에는 거기 농사 일을 농장에서 시키고. 일해야 되고. 예. 자, 그러면 그 정치범 수용소라는 거는 사실 인간으로서 네. 미래도 없고 앞날도 없고 죽을 때까지 그냥 강제 노동이나 폭행, 그렇죠. 감시에 시달리다가 네네네. 그냥 죽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분위기나 이런 거는 어떻다고? 분위기 말씀 들었는데 그 해령 쪽에 예. 동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동포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예, 해령 예.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는데 90년대 거의 딱 접어들면서 갑자기 이제 그 해령의 어떤 한 지역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용소가 하룻밤 사이에 조동이 됐습니다. 이동됐습니다. 이동이 됐다는 건 뭐냐면 후에 제가 들었는데 그 정치범 수용소 안에 어떤 비밀이 탄로된 겁니다. 비밀이 탄로되니까 하룻밤 사이에 지도새도 모르게 범죄인들을 다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인들이 있던 지역에 뭐 농사도 짓다만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탄광이라던가 뭐 이런 식료 공장, 뭐 가축 작업반, 뭐 다양하게 생활 그런 시설들이 있었는데 그걸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각 지역들에서 회사나 뭐 어쨌든 농장 뭐 이런 지역들에서 사람들을 거기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다루다가 간 그걸 다뤄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수백 명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아, 정치범 수용소에 네네네네. 이제 이동을 해버리니까 예, 이동을 해버리. 정리를 하려고. 예, 맞습니다. 거죠. 저도 들어갔는데. 네, 아, 들어가셨구나. 예, 아이고. 갔습니다. 저도 들어갔는데 거기 딱 들어가니까 집이 한 동 4세대가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뭐 곡식도 심었습니다. 뭐 보리부터 시작해서 옥수수, 뭐 벼, 감자 이렇게 다 심었는데 얼마나 그걸 착취했는지 풀이 일반 우리 그 농장에서는 지역에서 이렇게 심는 농산물은 풀이 많습니다. 살초제나 뭐 이런 그런 걸 주지 못해가지고 풀도 많고 또 이런 농산물이 정말 쭉종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풀이 하나도 없고 감자가 너무 잘 된 겁니다. 감자를 심어놓고 지금 조동이 됐으니까 감자도 너무 잘 됐고 그리고 밭이 몇 평이다 한 사람이 다뤄야 될 그 평수가 몇백 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혼자서 다 다뤄야 되는데 그 밭 입구에 그 사람이 이름이 새겨진 표말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 동 4세대가 집이 있는데 이게 장판도 없고 거기에 그 진흙으로 된 그런 대충 그 흙을 발라서 방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가마니를 다 깔아놨더라고요. 가마니를 깔아놨는데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이랬더니 그 우리 책임자 되시는 그분이 아 이거 거기는 이 사람이 손으로 노동으로 착취하기 때문에 정치범 그 범죄인들 그러기 때문에 비료나 뭐 이런 저기 살초제 뭐 이런 걸 안 주고 다 손으로 김을 잡고 손으로 그 이제처럼 부엌에서 불을 떼면 거기 잿가루가 온돌방 밑으로 나갑니다. 북한은 대부분 다 그런 저기 생활 방식인데 그걸 언제라도 방을 뜯어서 거기에 재가 이렇게 쌓인 거 재를 긁어서 그걸 밭에다 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료가 되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방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 인간이라는 형상뿐이지 완전 짐승보다 더하죠. 예.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계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엄청난 노동에 시달리다가 예. 죽는 게 다네요. 그죠? 예. 그래서 부부도 같이 부부 생활 못 하고 남편이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밤에 일하면 그다음 들어오는가 동시에 또 집에 와이프가 교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지 못하게 집 안에서는 사는데 만나지 못하게 그 시간대를 12시간씩 일시키고 그다음에 그 옆에서 어느 정도 좀 가보니까 학교가 아담하게 그 4층 건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학교가 너무 깔끔하고 물어봐 보니까 학생들도 오전에 뭐 3시간 정도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농사일도 시키고 다양한 또 이런 과외 생활을 또 시키는데 무조건 일 시킨다 하더라고요. 예, 무조건. 예, 무조건 일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 조금 더 가니까 탄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처럼
정치 범인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기술도 있을 수 이게 있고, 자기 전공이 있겠죠. 예, 전공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여느 뭐 조금 뭐 생활을 그냥 조상이라던가 한순간에 어떤 정권에 대한 비방을 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너무 총명합니다. 네. 거기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정치범이 되겠죠. 예. 똑똑하면 정치범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목수하는 사람들은 목수를 시키고 그다음에 뭐 탄광에 가서 하는 사람들은 탄광 일을 시키고 또 이런 뭐 다양한 자기 기술에 발달이 된 사람들은 그 해당 분야에서 일을 시키고 그다음에 뭐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런 사람들 또 농사일도 시키고 이런 분야별로 다 있더라고요. 돼지도 분야별로. 키우고. 자, 그런데 북한에서는 자신들이 이렇게 이제 정치범 수용소 한다라는 말을 북한 주민들한테는 잘 안 알리죠. 알릴 수도 없고 모르지 뭐 어디가 그렇죠. 예 어디 어디 있는지. 있다 뭐 18호 관리소 22호 관리소 예. 어디 있다라는 거는 알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우리 전혀 모르죠. 예. 그래서 그 굉장히 큰 게 요독 수용소 같은 경우는 요독 군안에 있는데 네. 그래서 요독 수용소인데 가로가 20km, 세로가 35km 범위라는 게 이게 네. 이제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미국이 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들을 인공위성 사진으로 위성 찍어가 사진을,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수용소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네. 탈북자들이 일부 이야기를 하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사례나 이런 것들은 참 심각하겠어요. 심각하고 예.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증언을 들어봤는데 예, 직접 만나 보셨습니까? 예, 직접 그분은 어떻게 나오셨대요? 왜냐하면 이제처럼 예. 80년대까지만 해도 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옵니다. 예. 근데 탈북 행렬이 많아지면서 북송된 사람들 속에서 한국 사람하고 조금 사귀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종교에 예, 종교를 좀 믿었다. 믿었다. 예. 어쨌든 남조선과 관련되는 어떤 건덕지가 기독교든지 생겼다. 예, 이런 사람들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가 그래도 그 전의 사람보다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냥 탈북자는 너무 이렇게 행렬이 많다 보니까 탈출해서 나올 수도 없는데 거기서 이렇게 좀 내보내는 거 모범 사례라던가 뭐 이런 게 간혹 있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보내기는 보내지만 그 전까지는 전혀 내보내지 않았는데 예, 간혹 가다가 놓은 예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예 2000년 이후부터는 이런 탈북 행렬이 너무 많고 우리 한국하고 북한과 이런 거래들이 좀 많아지면서 조금 잘하거나 이렇게 하면 내보내는 사례가 간혹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있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강제 노동이나 폭행, 고문, 심지어 여성들은 이 강간도 막 수용소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예 있습니다. 강간죄가 아니라 그러다가 걸리면 예. 사람이 아닌 존재와 성관계를 한 풍기문란죄를 수관죄를 적용한다고. 그런데 제가 그 지역에 들어가 봤더니 예. 관리소, 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일명 보위부 관리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택이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면서 예, 관리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거기서 가족이랑 다 같이 살면서 야간반 있고 주간반 있고 그대로 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그 죄인들을 관리하지 않고 이제처럼 죄인들 중에서 좀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 관리를 시키게 예. 예, 위임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충성심이 또 강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북한 보위부 요원만큼만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죄인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 또 죄인을 괴롭히는 사람을 해가. 예, 그렇습니다. 보위부 구치소에도 우리가 북송돼서 가보면 간수들이 자기가 때리다가 힘이 좀 기권하거나 좀 부족하고 힘이 그러니까 딸리면 그 안에 책임져 있는 그 같은 북송된 사람을 시켜가지고 때리라고 이렇게 시키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크게 이제 대형 정치범 수용소라고 부르는 게 5개고 네. 또 다른 규모나 색깔이 조금 다른 교화소나 이런 것들이 쫓겨나게 많이 또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 거는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면 살아서는 거의 못 노는데 예,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에서 3년 복역할 경우 생존율이 반반이다. 거의 없습니다. 50%만 3년 예, 거의 살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이고 네. 폭행하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처럼 비료, 살처제 뭐 이런 농약
전혀 치지 않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어떤 생활 필수품도 많이 나옵니다. 네. 거기서 나오는 생활 필수품, 그다음에 농산물, 뭐 과일 이런 거는 거의 유기농이기 때문에 중앙당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겠네요. 중앙당급으로 올라가고 이제처럼 보이부 직원들이 죄인이지만은 또 인간이 본능이 또 생기다 보니까 죄인이지만 여성들이 이쁜 여성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 보이부 요원들도 여성들 성폭행 합니다. 네. 하는데 이 성폭행을 받아도 내가 반항 한 번도 못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보이부 요원이 성폭행하는데 거기 무슨 반항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죽어도 뭐 그냥 응해야 되는 예, 거고.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여자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임신이 됐다 이러면 그 자리에서 쏴서 죽입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네, 증거 없애려고 죽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그 안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뭐 열매라던가 뭐 농산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한 알도 못 다칩니다. 네, 그건 내가 손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손대면 큰일 나는 게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죽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조금만 규범 외에 이탈이 되면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참 그 아주 끔찍한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가게 된다 하면 인생이 끝났다 이제 그렇게 끝났습니다. 느껴야 되겠네요. 예, 끝났습니다. 그리고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보이부 직원이 어떤 여성을 성폭행했는데 엄연하게 이거는 잘못이 그 직원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죄를 그 죄인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시범으로 죽입니다. 그냥 조용히 죽이지 않고 다 모여다 놓고 이래서 이 사람은 범죄해서 이렇게 죽는다. 그 네. 공포죠, 공포. 그 회령에 철수한 그 수용소에 들어갔었을 때 그때 그 규모나 이런 거는 좀 어떻던가요? 상당히 넓습니다. 엄청나게 넓. 예, 한 죄인이 밭에 가려면 집에서 그 밭에까지 그때 그 마차나 뭐 소 달구지 이런 걸 타고 갔는데 아마 한 2시간 갔습니다. 와, 그럼 수십 킬로라고 봐야. 예, 2시간을 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아니, 그러면 이 밭에 김매라고 하고 밭을 다뤄야 되는데, 집에서 여기까지 가자면 오전 내가 걸리는데, 그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형이 또 어떻게 생겼냐면, 네. 정치범 수용소라는 거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내니까, 사면이 다 산인데, 이미 순간에 거기에서 뭐 어떤 뭐 탈출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 비밀이잖아요. 그 네. 비밀 기지나 다름없는 곳이라서 탈출자가 하나 나왔다. 안 그러면 뭐 어디 그 비밀이 하나 누설이 됐다. 이렇게 할 때는 유사시에는 거기에다 뭐 수문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안 그러면 포 하나만 거기다 떨구면 그 정치범 수용소 그 지역이 그저 그냥 펄싹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총 진두지휘하는 그 이제처럼 총 책임자 있잖아요. 네. 그 위임받아서 하는 책임자는 말 타고 다닙니다. 아, 넓으니까. 예, 말 타고. 네, 차는 기름이 없어서 안 될 거고 말. 예, 없죠. 그러니까 말 타고 다닙니다. 우리 주변에 머지않은 곳에 수백 킬로 위에 이런 인간이 아닌 세상이 있다.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외면하고 그런 북한을 마치 평화 통일을 할 수 있고 또 같이 동포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도 참 진짜 이 어지간하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좌파들은 한국의 이야기를 일치 안 하잖아요. 하지만 우파들도 말을 잘 안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엄청나게 부각시키고 세계를 알리고 해서 이런 짓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여주 박사 모시고요. 일단 북한의 정치법 수용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2부에서 내일 또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울아보지 마 특히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다